안녕하세요. 오늘도 휘청입니다. 오늘도 이제 17시부터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배달하러 나왔고요. 오늘 얘기할 주제는 뉴스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한 음식점에서 여러 개의 사업자로 여러 가지의 음식을 판매하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배달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겪어요. 매일 겪는 수준이고, 이제 물론 정상적으로 조리를 해서 판매하는 곳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엔 아닌 곳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배달 기사가 음식점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일단 좋은 음식점과 나쁜 음식점을 이제 뭐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특정 음식점이 광고가 될 수도 있고 너무 비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와, 눈부셔. 배달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 그리고 이 영상은 좋은 음식점을 고르는 기준이지 맛있는 음식점을 고르는 기준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는 세 가지를 들어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왜 맛있는 음식점을 고르는 기준이 아니다라는 걸. 이렇게 버거 가방에 기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의 첫 번째 기준은 음식점에 홀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뉘는 것 같아요. 많은 가게를 픽업 다니면서 홀이 있는 음식점의 경우는 다른 종류의 음식을 만들더라도 직접 조리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주방이 잘 보이는 경우가 더 많았고, 홀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실 배달 앱만 보고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이렇게 로드뷰를 통해서 건물 외관을 확인하시고, 유리창이라면 이제 안에 테이블이 보일 거고, 그 다음에 뭐 2층, 3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가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상호명의 크기나 가게의 크기를 유추하셔서 이 정도면 홀이 있겠다 없겠다를 판단하신 후에 주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로드뷰를 확인하실 때 그 가게 바로 앞에 다른 상호명의 스티커나 배너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다른 상호명의 스티커와 배너가 이제 배달 기사가 다른 상호명의 음식을 찾을 수 있게 식별 표시이기 때문에, 그런 식당은 여러 가지 사업자를 통해서 배달 음식을 하는 곳입니다. 단 홀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낫다. 두 번째는 동일 장소의 음식점이라 가정하에, 예를 들어서 메인 상호명은 A인데 우리가 주문할 건 B다. 근데 이제 A의 상호명과 B의 상호명의 음식의 종류가 차이가 심하게 날 때,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죽을 팔거나 볶음밥을 팔거나 찌개를 팔고, 다른 경우에는 고깃집에서 야채볶음밥을 팔거나 육개장을 팔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간편식으로 판매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족발집에서 간편식 족발을 파는 곳도 봤고, 전자레인지로 데워서 나와요. 저는 처음에 이제 간편식이나 밀키트 제품인 걸 몰랐을 때,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많은 음식을 팔아야 돈을 버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봉지를 뜯고 전자레인지에서 데운 걸 포장 용기에 담는 걸 보고, 밀키트 제품을 냄비에 쏟아붓고 끓이는 걸 보고 난 뒤로는 이 음식점은 걸러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부셔. 왜 이래. 진짜 그런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메인 상호명 A랑 우리가 시켜 먹을 B 상호의 음식의 종류가 너무 차이가 난다. 간편식으로 많이 나와 있는 음식이다. 그러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요즘 죽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죽 너무 간편하거든요. 그냥 전자레인지 데워서 포장 용기에 담으면 아마 식자재마트 이런 데 가면 원가 1,500원에서 3,000원 밖에 안 할 거예요. 근데 판매는 막 12,000원, 13,000원 이렇게 하니까 그냥 내가 사서 내가 데워 먹고 말죠. 그렇게 시켜 먹을 바에.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다. 너무 더워서 그늘로 옮겼습니다. 와,
배달도 안 들어오고 땀만 나고 잘못됐다 오늘. 세 번째 기준은 청결도입니다. 일단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안전빵인 것 같아요. 물론 대형 프랜차이즈 더러운 곳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 동네에도 더러운 곳이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 개인 브랜드 식당보다는 깨끗한 곳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예외적으로 중국집은 개인 브랜드가 훨씬 많잖아요. 이거는 진짜 배달 기사만 조금 알 수 있고 일반 고객분들은 좀 모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거는 주변에 이제 배달 기사님들이 계시면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최근에도 많이 보고 있죠. 중국집인데 짬뽕 국물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주는 곳들이 있고, 진짜 주방 상태는 진짜 말도 못하게 더러운 곳도 있고요. 반면에 너무너무 청결한 곳도 있습니다. 픽업 갔을 때 주방이 정말 깨끗한 데도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분명히 있다는 거. 중국집 같은 경우에는 주변 기사님들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할 거예요. 그리고 중국집을 제외한 나머지 브랜드들은 우리가 뭐 가서 식당을 확인하고 먹을 순 없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드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픽업을 다니면서 봤을 때 가게 외부가 더러우면 내부도 더러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가게 유리창이 더럽다든지 가게 외부가 너저분하다든지 이러면 많이 더럽습니다. 쿠팡이 먼저 들어왔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기준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배달을 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배달부터 음료수가 많습니다. 아이고, 마지막. 이거는 제 본업이랑 살짝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기준을 잡은 거고요. 신규 음식점의 경우 리뷰를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배민이나 쿠팡 전부 다 리뷰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가로 심하게 했는데 요즘에는 아예 실제로 주문을 하고 음식을 안 보내고 사진만 전달한 다음에 리뷰를 진행해요. 이런 업체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배민이랑 쿠팡에서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실제로 결제가 이루어졌고 배송도 한 척을 했고, 근데 배달 기사가 음식을 실제로 픽업하진 않아요. 픽업을 한 척만 하고 갖다 놓은 척만 합니다. 실제로 식당 측에서도 배달 수수료를 지불하고 음식값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광고를 하는 곳이 아직도 많습니다. 신규 음식점의 경우 리뷰를 너무 믿지 마셔라.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 영수증 리뷰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 얘기하다 말았죠? 신규 음식점의 경우 리뷰를 너무 믿지 마세요. 다 작업 가능합니다. 자, 종합해 보자면 첫 번째 홀의 유무,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인 상호와 배달시킬 상호의 음식 종류가 많이 차이 나는지 확인하시고, 이 시킬 음식이 간편식일 것 같을 때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게 외관이 많이 더러운 경우, 로드뷰를 봤을 때 내부도 더러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신규 음식점의 경우 리뷰를 너무 믿지 마세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끝.